안녕하세요. 오늘 네 번째 행복한 꽃 이야기를 함께 나눌 국순옥입니다. 요즘 안양천 산책 중에 만난 푸른빛이 나는 꽃무리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졌는데요. 파란색, 흰색, 분홍색 등 색색이 무리지어 펴있는 꽃에 이끌려 사진도 찍고 감상하다가 이름도 알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꽃은 수레국화라는 이름을 가졌더라고요. 수레국화는 쌍떡잎 식물강, 초롱꽃목, 국화과 수레국화 속으로 분류되는 일년생 또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원산지는 유럽이고요. 종류와 색깔에 따라 500여 종이나 되는 변종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크기는 약 30cm에서 90cm가 넘기도 합니다. 꽃말은 미모, 갸냘품입니다. 수레국화는 남청색의 꽃이 6, 7월에 피는데 꽃의 색깔에 따라 여러 품종으로 구분됩니다. 배수가 좋은 사양토나 양토에서 잘 자랍니다. 한국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수레국화와 사향 수레꽃, 미국 수레국화 등을 관상용으로 정원에 심고 있고 여러 색깔의 변종 수레국화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꽃의 형태가 화살깃을 동그랗게 꽂아놓은 수레바퀴처럼 보여 수레국화라는 이름으로 불리웠고 시차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머리 모양 꽃차례는 주로 남청색이 많고 자색, 연한 홍색, 백색 등의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이른 봄에 파종하여 여름에서 가을까지 꽃이 피나 온실에서 재배하는 경우에는 봄에도 꽃이 핍니다. 수레국화는 우아한 꽃잎을 샐러드 장식으로 쓰기도 하는 식용 가능한 꽃이고요. 말린 꽃을 허브차로 마실 경우 도라지와 비슷하게 기관지염, 기침, 이뇨작용 등의 효능이 있으며 강장, 살균 작용 등을 한다고 합니다. 또 꽃의 침출액을 산성 화장수로 이용하고 눈이 피로할 때 또는 염증이 있을 때 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수레국화는 관상용 외에 청색 염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입욕제로도 이용됩니다. 전설로서는 나폴레옹이 프로이센을 공격했을 때 프로이센의 루이제 왕비는 자녀들을 데리고 베를린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푸른 수레국화가 핀 들판에 숨기고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수레국화로 화관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 자녀들 중 한 명이 프로이센 7대 국왕이자 초대 독일 제국의 황제가 된 빌헤름 1세입니다. 빌헤름 1세가 나폴레옹을 무찔렀을 때 수레국화를 황실 문장으로 정하였고 수레국화의 푸른색이 프로이센 군대 제복과 같은 색이었기 때문에 국화의 상징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1871년 독일이 통일된 다음 수레국화는 독일의 국화가 되었답니다. 수레국화가 독일의 나라꽃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에 대한 관심도 생겨서 오늘의 두 번째 꽃은 무궁화로 정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무궁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요 모두가 꽃이야 함께 들어보시죠.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기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무궁화의 꽃말은 은근, 끈기, 섬세한 아름다움이고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인도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나라꽃입니다. 나라꽃은 나라를 상징하는 꽃과 식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각각의 나라꽃이 있습니다. 나라꽃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나라 국민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좋아하여 온 꽃입니다. 대개는 그 나라의 자연, 역사, 문화와 관련이 깊어 은연중에 그 나라의 국민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나라꽃인 무궁화는 예로부터 우리나라 전 지역에 고루 퍼져 자라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기품이 있고 피는 기간도 길어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받아 꾸준히 뻗어나가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끈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꽃잎이 깨끗하고 속으로 들어갈수록 그 색이 진해지는데 이는 곧 우리 민족의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깨끗한 마음씨와 충성과 절개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민족성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무궁화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산해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원전 8에서 3세기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저술된 지리서라고 전하여 내려오는 문헌으로 동진 때 곽박이 그때까지의 기록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에 군자의 나라에 훈화초가 있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자국은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며 훈화초는 무궁화의 옛 이름입니다. 이로 미루어 예로부터 무궁화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라 효공왕이 문장가 최치원에게 작성시켜 당나라에 보낸 국서에 신라를 근화향이라 칭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근화는 무궁화를, 향은 당시의 행정구역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무궁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꽃이었던 것입니다.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선정한 것은 1896년 독립문 주춧돌을 놓는 의식 때 애국가 후렴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이라는 구절을 넣으면서 나라꽃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우리 결의의 단결과 협동심을 상징하듯 꽃잎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꽃잎의 근원은 하나인 통꽃이며 우리 결의의 인내, 끈기, 그리고 진취성을 나타내듯 여름철 100여일간 한 그루에서 3,000송이 이상의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끝없이 피어난다는 뜻으로 무궁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답니다. 무궁화는 전 세계적으로 200종 이상이 있고 서양에서는 히비스커스라 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식물도 무척 다양합니다. 여름이면 길가 도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꽃이 피는 부용이나 하와이 무궁화 등이 모두 히비스커스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옛부터 울타리나 경계용으로 많이 심어졌습니다. 꽃잎의 형태에 따라 홑꽃, 반겹꽃, 겹꽃 등의 세 종류로 구분하고 꽃잎 색깔에 따라 배달개, 아사달개, 단심개로 구분합니다. 꽃의 중심부에 단심이 없는 순백색의 흰 꽃은 배달개라고 하며 단심이 있고 꽃잎이 무늬가 있는 종류는 아사달개라고 합니다. 단심개는 꽃의 중심부에 붉은 무늬가 있는 것으로 백단심개, 홍단심개, 청단심개로 구분합니다.
무궁화가 진딧물이 많고 꽃이 별로 예쁘지 않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일제시대 때 침략자 일본인들의 조선문화 말살 정책 때문이었고 사실 무궁화 중에서 기품 있고 화려하며 병충해에 강한 우수 품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식물이나 진딧물 혹은 병충해에 노출될 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의 방제만으로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식물로 가꿀 수 있겠지요. 철 따라 피고 지는 우리 강산 수많은 꽃들 속에서 무궁화가 더 가까이에서 더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나라꽃에 대하여 알아보고 얘기해 보았는데요. 사실 꽃 하나하나마다 소중하고 예쁘지 않은 꽃이 없듯이 우리네 한 사람 한 사람도 각기 다른 이름과 향기로 이웃들과 어울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노래로 유리상자의 아름다운 세상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